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 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191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는 주식 거래소 설립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독부의 반대로 주식 거래소 설립은 무산되고 대신에 시장 규칙에 적용을 받는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이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주식 거래소 설립 요청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규칙에 적용을 받는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이 주식 유통 시장으로의 발달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대부분의 주식회사 주식은 김형식으로 발행되어 주식 현물 거래 시장에서의 현물 주식 거래는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가령 현물 거래 시장에서 중매인을 통해 현물 주식을 매매할 때의 거래 비용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게다가 배당 수익 이외의 자본 이득을 보장할 수 없는 당시 거래 시장에서의 현물 주식 거래는 중매인에게 매력적인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런 이유로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에서는 거래소 주식을 대상으로 청산거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이 주식 거래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칙을 적용받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당시 주식 거래소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청산거래가 제도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거래 방법이 변경되는 등 거래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총독부에서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경성 주식 현물 거래 시장을 주식 거래소 체제로 재편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1920년대 후반에 거래소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새로운 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이것은 1920년대 후반에 발생한 금융공황의 여파로 금융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추진되었는데 일본에서 이미 상당히 발전한 주식 거래소의 관리 및 운영의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 일본 상공성의 감독관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결과 1931년 5월에 조선거래소령이 조선총독부 제령 제5호로 제정 공포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거래소는 회원으로 조직되었는데 이 회원은 회사여야 했습니다. 또한 거래소에서의 거래는 회원에 한해 할 수 있었는데 거래소는 정관으로 회원의 자격을 정해야 했고 회원으로 가입시키고자 할 때는 조선 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조선 거래소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회원은 다양한 의무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우선 회원은 출자의 의무를 가졌고 신원 보증금을 납부해야 했으며 거래소는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거래소는 거래의 안정성과 계약의 충실한 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업무 규정을 만들어 매매 거래에 관한 세칙을 정해야 했으며 회원 수가 많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관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정관을 통해 회원 수를 30명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조선거래소는 거래소령이 시행되는 1932년 1월부터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조선거래소에서 이루어진 주식거래 동향을 거래 종류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선거래소에서의 주식거래는 단기 청산거래, 장기 청산거래, 실물거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930년대의 주식거래는 1921년에 급격히 증가했다가 이후 급격히 감소한 1920년대의 거래 추이와 달리 매년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의 거래를 주도한 것은 단기 청산 거래였는데 이것은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거래 종류에 따라 거래 종목이 구분되었는데 단기 청산 거래에서 거래된 종목은 거래소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본의 동경 주식 거래소와 대판 주식 거래소의 주식, 그리고 조선 거래소의 주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것은 조선 거래소령이 제정되면서 일본 주식 거래소와의 연계가 강화된 덕분인데 1939년에는 동경 주식 거래소의 주식이 전체 거래량의 88%를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일본 주식 거래소와의 연계 강화는 단기 청산 거래의 거래 방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선 거래소는 오전 9시에 개장하는 전장과 오후 1시에 개장하는 후장으로 하루에 2번 개장했는데 이때 적용되는 시초가는 대판 주식 거래소에서 결정된 가격이었습니다. 한편 이 그래프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흥미있는 사실은 실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선 거래소가 1932년에 개장되었지만 실물 거래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래소에서는 거래되지 않고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34년 3월 14일에 거래소 시장에서 처음으로 실물 거래를 허가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중국 대륙으로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조선 총독부의 산업정책이 식량 증산에서 공업 육성 정책으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일본 본토를 보완하여 한국 내에서 대륙 침략에 필요한 각종 공업을 건설 육성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할 자본 조달 기반을 마련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를 위해서는 장외시장에서의 거래를 제도 내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통상 지적하듯이 주식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 유통시장이 발달하면 주식 발행시장도 활성화되어 신설회사의 주식 공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식거래소에서 실물거래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1934년 3월 12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매일 단기 청산 거래의 전장과 후장 이후에 거래소 회원이 모여 상장된 주식을 순서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를 찾아 가격을 조정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거래소에서는 아무 주식이나 거래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자본금 100만 원 이상의 회사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상장시켰고 일본 및 한국의 거래소 주식은 상장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로 제조회사가 상장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물 거래가 허용된 초기에는 거래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1938년까지 전체 거래량에서 2% 이내의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39년 이후 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조선거래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전시 통제하의 주식시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